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취임 2주년을 바로 하루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하고 100일째의 기자회견을 갖고 1년 9개월 만에 다시 기자들을 만났으니까 참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일대를 돌아보면은 약 30분 정도 기자회견, 문항도 14개 정도의 문항으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발언을 빼고서도 7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격이 없이, 주제 설정도 없이 20개의 문항을 즉문 즉답, 그러니까 바로 묻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기자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귀한 자리였지만 그동안은 불통 대통령이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발 다가섰다, 소통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러나 늦었어도 하기는 참 잘했다. 내용 여부를 떠나서 기자회견 한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잘했다. 그래서 제목도 만시지탄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회견은 크게는 정치 분야, 그리고 안보 외교 분야, 경제 분야, 민생 문제 시급하지요. 그리고 또 답답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나눠서 회견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관심을 끄는 것은 기자들의 관심도 바로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을 매라면은 미리 맞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늦게까지 이렇게 미루었었던가,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총선 전에 이러한 기자회견을 가졌었으면은 이번 선거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도 갖게 됐습니다. 어제 내용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리고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은 야당 쪽에서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 문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총선에 대한 책임 여부 문제, 의료 문제, 그리고 생활고에 따르는 서민 생활 문제 등, 그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은 뭐니 해도 한동훈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통령이 한동훈과 소원에 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약 5분 정도 입가에 미소를 띄우기는 했지만은 머뭇거렸습니다. 침묵을 지켰지요. 뜸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관심 중에 관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국에서 한동훈과의 불화설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것도 짧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총선 도중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오해가 있었는데
바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총선 기간 내내 아주 뜨거웠었죠. 총선 전에 참모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기자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퇴를 요구했었는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다소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던졌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초 정도 뜸을 들이면서 침묵을 지켰었죠. 대통령은 바로 그 이후에 총선 당시에 김영동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사퇴 얘기 그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으로서는 한 발 건너서 말을 하는 표정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한 기간은 짧지만 정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언제든지 식사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러면서 20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는데 오해는 다 풀었다. 이제 공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쪽으로 넘어갔지요. 회동을 할까? 회동한다면 언제 할까? 오찬일까? 만찬일까? 차담일까? 그런 이후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홍준표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 나올까? 관심의 대상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은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해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왜 왔겠는가? 정답, 정론은 없다. 이런 얘기와 함께 결국은 민주주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강제적인 규정 내지는 제도로 이 문제를 풀고 싶지는 않다.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설득을 통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요. 정말 의료 문제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빨리 의료진도 협상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최상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함께 명품백 수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런 말씀 지난 1월인가요? 그때도 거의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속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명품백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획된 조작된 공작을 왜 빨리 그것을 다 감지했었으면은 빠르게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공식 라인을 통해서 언론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응해서 빠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 문제를 키웠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맞을 것이라면은 미리 맞아야 된다. 먼저 맞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죠. 그 가방 받는 것 도덕적으로 참 좋지 않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떻게 사사로운 그러한 선물인지 기획 공작인지는 법적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왜 그런 것을 받아서 문제를 키울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이라든가 또 검찰 당국에서도 빠르게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짙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물먹고 있을 때에 그리고 검찰총장을 벗어나서 야인이 되어 있을 때에 1년 넘게 수사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성윤이 검찰총장으로서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가 아무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그대로 밝혔으니 그것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가 아니겠는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총가요. 대담에서도 정말 현명치 못한 그런 행동을 아내가 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 이번에는 직접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그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정지시켜 놓고 또 그리고 야인이 되었을 1년 넘게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인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이 다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미진하니 특검을 요구한다.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어서 최상병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공수처와 경찰청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일단은 지켜보자. 만약에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에 대통령 자신이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에 최상병 사건 수사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표하면은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직접 요구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까지 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검이 모든 만능 방법은 아니다 하는 그 얘기처럼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자. 담당 수사,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윤 대통령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 조국이나 이준석에 대한 질문도 나오니까 정치인 누구라도 만남의 자리를 갖겠다.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과연 이들과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일이겠지만 민생 문제가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그 생활 물가는 여전히 어렵다. 본인 자신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늪에서 물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를 해왔는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고 농수산식품 물가가 수백억 원을 투입하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문제가 안정을 보일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대통령은 걱정을 하면서도 서민 물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 70여 분간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답답했던 것, 응어려졌던 것을 일소에 다 시원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 얘기처럼 일단은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주 만나겠다, 기자회견도 하겠다라는 그 얘기에 점수를 높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70여 분 내내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저만일지 모르겠습니다. 20개 문항 골고루 다 나왔었는데 글쎄요, 좀 저로서는 의심이 가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질문 가운데서 빠지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는 언론 자체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언론사가 있어서 동의합니다. 차담회지요. 차담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차담회였는데 여기에 비선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선 논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비선 라인이 있었는가? 아니 언론에서는 비선이라는 표현도 쓰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특사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저는 이 특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언어다, 용어다 이렇게 반대를 표합니다. 특사가 뭡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상대 국가에 가서 대통령 대신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특사라고 합니다. 그 특사는 비록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중요한 예우를 받는 것이 특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선 라인, 아니 이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특사라는 표현을 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함성득, 고려대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맡고 지금은 경기대 쪽으로 옮겼지요. 임혁백이 민주당 쪽, 지난번에 공관위원장 역할을 해왔던 바지 정도의 역할을 해왔던, 그래서 세간의 비난을 그대로 받았던 임혁백이 둘이 비선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비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함성득이, 민주당에서는 임혁백이 둘이서 만났고 이 자리에 이재명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과의 차담회를 위한 조율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리가 난 것이죠. 지난 7일이었죠. 5월 7일 한국일보에서 인터뷰 기사를 써내자 그야말로 나라가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급히 불을 끄느라고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신문사에서 양쪽의 비선이라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싶지도 않지만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기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대표로 해 나온 함성득이는 붉은 넥타이, 임형빼기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그 인터뷰 자체를 부정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한 이후에 야당 쪽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폄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제 민주당이 그 논평하는 수준은 평소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수위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설 아닌 독설을 퍼부었던 야당이 어제는 일단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긴 했지만은 그 수준은 대단히 약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재명은 병원에 들어가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왜 이 질문을 빼놨을까요? 아니면은 이것은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된 그런 사항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권영세 의원이 윤석열과 그리고 이재명 비선 논란에 대해서 없는 얘기는 아닌 듯 하다,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를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비선 라인에 대해 인정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절대 멘토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에도 신평 변호사가 숟가락을 또 한 번
어제 올려놨습니다. 영수회담의 비선 의혹을 부인하는 신평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은 없었다. 비선을 통한 물밑 공작, 물밑 조율이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나에게 말을 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어제죠. 그분이 전화를 해서 함성득 이명백 교수의 말에 10% 정도만은 사실이고 90%는 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런 말을 방송에 나와서 또 신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방송에 나오거나 기사에 나올 때마다 참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평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혀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준표가 비난하듯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신평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자기한테 민주당의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이 정확히 전화해주고 그런 사실이 없다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함성득 이명백 교수의 말에 10%만 사실이고 이것은 그렇지요. 한국 일보 나가서 사진 찍고 인터뷰했던 사실이 사실이니 그것마저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90%는 뻥이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 비선 자체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평을 볼 때에 이분이 법을 다스리는 변호사 맞습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함성득과 임혁백이는 정신 나간 교수들이죠. 여기에 이재명이 왜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신평이 얘기를 해줘야 하지요. 19일 날 만났다는 것은 팩트인데 왜 세 사람이 만났을까? 신평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민주당의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을 통해서 밝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정치가 사료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정치의 사료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체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잘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얼씬거리는 정치꾼들, 정치 몰입애들의 이런 비겁한 행동이 우리 정치를 한 수 더 낮게 저질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